반갑습니다. 갬블러입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또 영상을 좀 남길까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민주당이 예상 그대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죠. 정치개혁연합은 출발은 좋았으나 내용과 출발은 좋았으나 어, 중간에 좀 활동과 마무리가 매끄럽지가 않았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힘은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기싸움들을 하고 있죠.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당이 참여를 할 경우에 15석, 그러니까 15번까지를 주고 16번부터 뒷번호를 민주당이 갖겠다고 했습니다. 뭐 7석을 기본으로 7석을 목표로 민주당이 가지고 가고, 더 투표율이 더 좋아서 의원수가 는다면 뭐 8번, 9번도 가능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거대 어떻게 보면 뭐 늘 정의당은 소수당이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어찌 됐든 소수당 치고는 굉장히 큰 당이죠. 녹색당이나 미래당, 뭐 타 군소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굉장히 부러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중당은 정부 프레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녹색당과 미래당은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배분을 다시 늘려달라고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민주당이 내세우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그릇을 만들어주기는 했으나 시민을 위하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촛불 시민과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개국본으로 이어지는 촛불 시민들이 대거 합류가 돼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민생당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도 문제겠죠. 제 생각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고 자판을 두드려 보면 들어와 있는 게 생명을 더 유지하는 데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8위 당이고 제가 늘 얘기했죠. 없어져야 할 당이지만 만약에 비례정당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정치구단, 그리고 여러 몇선 호남에서 많이 해먹고 정치를 아는 사람은 비례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 물론 호남과 서울 일부에서 3% 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비례연합에 들어오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녹색당과 미래당이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최백은 교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그러면 15번 이후로 민주당이 받게 되면 그럼 15석인데, 원래 보통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7석, 정의당이 8석, 뭐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10석 가까이를 양보를 하고 나머지 5석은 군소정당을 주든 8석을 갖든 9석을 갖든 그거는 들어와서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의당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최소 8석에서 최소 10석이 공백이 남게 되죠. 그 후로 다른 당에 자리를 배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을 텐데, 정의당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최대 10석까지가 비어있는 상태죠. 그러면
군수 정당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내에 진입할 수 없는 당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내에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당이 군소정당이 많아지면 그 군소정당에 배분할 수 있는 의원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15석이 아니라 10석 정도를 양보하게 된다면 나머지 5석 정도는 민주당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7석에서 5석을 합치게 되면 12석이 되지요. 12석인데 민주당은 끝까지 7석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달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최백은 교수처럼 5석 정도를 시민을 위하여가 시민에게 추천을 받은 후보를 추천을 해서 5석 정도를 더 민주당이 갖고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7석이 아니라 12석이 되겠죠. 5석을 합치면 12석이나 3석도 될 수도 있고 4석도 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정을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서로 지금 보수 채널에서는 분열이다 힘들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쫓기게 되면 빠질 사람은 빠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기존에 있는 대로 갈 것이고 민주당은 군소정당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민주당 비례대표들이 더 당선이 많이 된다는 거. 잠깐의 보수 진영이나 일부 군소정당 그리고 정의당에서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그거는 잠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받아들이고 뭐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감안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고 시민을 위하여는 그걸로써 생명을 다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시민을 위하여는 비례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군소 정당에게 많이 정의당이 들어왔을 때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당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정의당이 많은 수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숫자를 줬지만 정의당이 빠짐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더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러 사람이 할 때 민주당이 나는 7석밖에 못하고 후순위로 가겠다고 말은 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면 시민을 위하여가 우리 촛불 시민과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으로 더 많은 의원 수를 5석 정도는 더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얘기하자면 정의당은 앞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최하 4석에서 많게는 6석밖에 6석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계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여하는 것이 이익이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끝까지 안 들어오겠다고 하니 끝까지 가서 와라 그리고 가서 빌면서까지 오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독자 생존을 위해서 뛰겠다고 하니 그러면 실컷 독자 생존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내가 말했다시피 정의당은 집권당이 탄생한 이유 생긴 이유가 뭡니까? 집권을 하기 위해서 당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의당은 지금 투쟁당으로서 평생 투쟁만 하다 투쟁당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틀렸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독자
생존이지만 나름 오늘 여러 시민들이 추천한 비례대표들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강국 그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논의 얘기했지만 정의당이 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를 잘못 선택을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번과 4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문에 의하면 이건 정확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심상정 의원의 최측근 네 분을 앞자리에 내세웠다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 정의당은 비례정당이 비례대표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도 정의당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하게 저도 시민을 위하여 늘 얘기했다시피 시민을 위하여 쪼기긴 하지만 열린민주당도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여론조사에서 많은 수가 나오는 거 보면 거기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린민주당은 좋은 비례 후보를 뽑을 경우에 그 파급력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정말 좋은 후보가 비례대표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민주당을 싫고 정의당도 싫고 그래서 나는 투표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 제3의 정당 그리고 정의당이 소멸해 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의당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당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폭망하게 되면 열린민주당이 새로운 대안, 새로운 진보 당으로 커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제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의정부에서 오영환 씨,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소방관 출신이고 그리고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문석균 씨가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나왔지요. 문석균 씨의 아버지는 문희상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대철 아들 정호준 씨, 정대철 큰아들인 정호준 씨가 아버지가 있던 지역구에서 대물림을 했죠. 아주 안 좋은 애였죠. 부를 대물림하고 가난을 대물림하고 우리 대물림에 대한 우리 시민이나 우리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촛불 시민들은 굉장히 이런 단어 안 좋아합니다. 세습이죠. 세습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대철 의원이 실컷 해먹고 그 자리를 자식한테 줘서 그 자식이 한번 했죠. 그래서 정대철과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팽당했습니다. 팽당했다는 건 뭐죠? 정대철 아드님이 승복을 하고 4년을 기다리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다시 도전하고 민주당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지금의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생당에서 탈당을 했다고 들리는 소문에는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들어온들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도 갈 수도 있고 민주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 정부에 자리 많습니다. 그 많은 자리에 가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적폐청산 그리고 더 좋은 민주화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로도
나갈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인물 참 좋습니다. 사람도 좋게 보이고 호감도 가는 인상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정대철 전 의원과 그 아드님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드님, 정대철, 그리고 정대철 아드님처럼 문희상 국회의장님 아들도 정치 앞으로 하기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의정부 갑에 오영환 씨에게 올인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유명 정치인이나 대표들이 집중적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거기서 당선 안 되리란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젊은 그리고 색깔이 있는 그리고 좋은 후보를 시민들은 잘 놓치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무소속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영구 제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석균 씨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러면 가고 싶은 당은 민생당이십니까? 호남 8위당으로 가시겠습니까? 무소속으로 과연 그 지역구에서 얼마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있는 여당의 지역구 여당 사람들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따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정현이가 순천에서 외쳤던 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오겠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제 결론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대철 그리고 정대철 아들과 같은 길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고민상 아드님이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알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김호준 총수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정치하는 사람은 그 욕망이 일반인에 비유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나쁜 놈, 조금 나쁜 놈, 아주 나쁜 놈밖에 없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